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OCI의 그 인적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OCI는 이번에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진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굉장히 화학적으로는 국내에서 굉장히 오래된 1959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뭐 초기부터 석유화학 쪽으로 발전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회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 최근에 이제 회장님이 돌아가셔서 자식들한테 이제 주식이 분할이 돼서 상속이 됐는데요. 현재 이 지주회사 체제를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OCI라는 화학회사를 이제 인적 분할하게 됐습니다. OCI의 큰 사업 부분은 베이직 케미칼하고 카본 케미칼, 그러면 에너지 솔루션과 도시개발 사업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OCI 하면 가장 유명한 게 폴리실리콘인데 이게 에너지 솔루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지금 OCI를 분할하는데 베이직 케미칼과 카본 소재에서 일반 화학 쪽을 한 군데를 묶고 에너지 솔루션과 도시개발은 그 지주회사 홀딩스 쪽에다가 넘기는 걸로 지금 현재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사업 자회사는 순수하게 화학 쪽 회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OCI 홀딩스 지주회사 쪽은 이 태양광, 성장 가능성이 높은 태양광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즉 투자 쪽을 주로 맡는 이런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 태양광 솔루션 쪽, 태양광 이 폴리실리콘 쪽도 따로 분할해서 왜냐면 OCI 홀딩스 안에 있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100% 자회사로 만들든지 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죠. 하여튼 이 OCI 홀딩스는, 즉 지주회사는 일반적인 투자 목적의 그런 지주회사일 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인 폴리실리콘 사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 지주회사인 거죠. 그래서 다른 지주회사가 좀 다르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가지 나누고, 또 이때 OCI가 갖고 있는 자사주도 분할되게 되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OCI가 정기총에서 이제 말하기는 이제 자사주 전량을 자기들이 이제 갖게 되는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일반 주주들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OCI가 최근에 좀 며칠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보면 매출액이 최근 작년 2022년도에 2조 원대 매출을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소폭 줄었습니다. 소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나면 나름대로 또 실적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회복되면서 이 업체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주 지분이 좀 취약한 게 좀 약점이죠. 국민연금이 단일 최대주주고요. 8.35%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우현 회장의 일가 친척이죠. 일가 친척들이 나머지 지분 한 20% 정도로 갖고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전체 지분의 60% 정도로 갖고 있고,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 포함해서 기관주장까지 해가지고 한 40% 정도로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회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죠. 그 안에 이제 OCI 사업 자회사가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오너일가는 OCI 홀딩스라는 지주회사 지분을 지배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사업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OCI 홀딩스라는 게 단순히 투자 목적이나 자회사들에게 이제 회사명 OCI라는 회사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는 그런 단순 투자 목적 지주회사가 아니라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는 이 사업 실체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OCI 홀딩스가 만들어졌을 경우 이 OCI 홀딩스는 사업 자회사의 특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동반해서 같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예전처럼 폴리실리콘 가격에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OCI 홀딩스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OCI 홀딩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너일가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왜냐면 지금처럼 오늘가가 지분이 낮은 상황에서는 그 OCI 홀딩스 주가가 높아야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형제들이 이제 지분이 쪼개져가지고 5%씩 각자 나눠 가져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권이 좀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늘가의 그 지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주가를 고가로 가져가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죠. 그럴 경우에는 예전에 OCI가 주가가 태양광 그 폴리시리콘 때문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미래에셋이 그 적립식 펀드 들어온 돈을 갖고 아주 작정하고 그냥 OCI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미래에셋을 추종 매매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뒤늦게 쫓아오면서 OCI 주가를 그냥 하늘로 날려버렸죠, 그냥. 그때처럼 OCI 홀딩스가 만들어지면 그 홀딩스의 주가가 그런 식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는 최대주 지분을 늘리려고 한다면 주가를 떨어뜨릴 것이고, 주가가 낮아야 이 오늘가가 자기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그 적은 비용을 갖고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 상태에서 이 회사의 경영권을 지키려고 한다면 주가를 그냥 지금 현 지분 상태에서 주가를 아주 끌어올리는 쪽으로, 그 OCI 홀딩스의 지주에서 주가를 아주 그냥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고가주일 때 적군 그 외부에서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은 비용을 들여야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 삼성전자가 그런 식으로 이제 200만 원 넘게 막 주가 290만 원까지도 간 적이 있었죠. 왜냐면 최대주 지분이 최고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이건희 회장이 지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됐고,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을 통해서 지배를 했었고, 삼성생명이 또 그 계열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산분리법 때문에도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그러니까 언젠간 매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 회사를 이제 뭐 10만 원짜리 미만짜리 주식을 만들어 버렸던 거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그렇듯이 이 OCI도 향후에 그 지주회사로 이제 분할이 돼서 인적 분할을 통해 분할이 되면 OCI 홀딩스 쪽의 주가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주 쪽의 지분을 늘리고 한다면 주가를 떨어뜨릴 것이고, 아니면 현 상태에서 이 회사의 그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주가를 올려버릴 거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OCI 홀딩스와 사업 지주, 그러니까 자회사인 OCI를 동시에 똑같은 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이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서 이 OCI 분할 이후에 그 주가를 보시면 뭐 나름대로 이제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